지금 보면 바로 앞에 가방 있잖아요. 이게 화재 전이고 이게 화재 이후인데, 화재 이후에도 여기 그대로 가방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모두 깜짝 놀라셨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사이버 트럭 폭발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무책임한 보도다, 선정적인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보도는 당연한 거다, 사이버 트럭이 폭발한 거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시죠. 미국 시간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에서는 새해맞이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포드 F-150 차량이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이건 차량에 IS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가 총을 지니고 있어서 이건 확실한 테러범의 소행이라고 밝혀졌고요. 그로부터 불과 3시간 만에 갑자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면 사이버 트럭이 폭발한 건 아니죠. 그 짐칸에 있던 물건들이 폭발한 겁니다. 어떤 기사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하면, 어떤 기사는 그냥 사이버 트럭 폭발 이렇게 적어서 마치 사이버 트럭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사이버 트럭이 인상적이고 사이버 트럭이라는 제목 자체가 뭔가 사람들을 잡아끄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이버 트럭 폭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사이버 트럭 폭발, 테러 의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폭발, 영상을 보면 와,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영상이고, 지금 뭐가 막 공중에서 막 터지잖아요. 막 펑펑 터지는데, 이걸 보고서 배터리 팩이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공중에서 터지는 건 불꽃놀이 폭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 이 차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7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국답게 사고조사 결과는 즉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미국 NBC 뉴스 보도를 보면요, 사이버 트럭 화물칸에 가솔린통, 캠핑용 연료통, 그리고 상당한 양의 불꽃놀이용 화약, 그리고 발사장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가솔린통을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이게 VP 레이싱 C10이라고 하는 레이스카용 연료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휘발유인데, 휘발유를 굳이 사이버 트럭에 싣고 가는 이유는 뭔가? 사이버 트럭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안에 폭죽과 원격 발사장치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봐서 처음부터 이 폭발을 염두에 두고서 설치한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물만 놓고 보면요, 다른 편으로 보면 어디론가 놀러가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폭죽놀이도 하고 별도의 레이스카도 있고 그냥 단순 레저용으로 싣고 간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초반에는 있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양이 지나치게 많고 이걸 원격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장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서 테러를 하기 위한 세팅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아직 이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진 못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독특하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하필이면 1월 1일에 그것도 트럼프 호텔 정문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테슬라의 상징적인 자동차 사이버 트럭을 폭파시켰다. 이거는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폭탄 테러를 하는데 사이버 트럭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결과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지 않느냐, 불이 나면 전기차는 화재가 나서 불을 끌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번은 좀 예외였습니다. 지금 트렁크에 폭발물과 가솔린과 이런 것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가솔린이기 때문에 폭발할 땐 한 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에 지금 활활 타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자는 그 폭발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배터리 팩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가솔린이었다면 이렇게 됐겠는가?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경찰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사이버 트럭이 워낙 강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덕에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트럭 화물칸, 트럭베드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이
이 대부분을 차체가 막아냈고, 이 폭발은 사방으로 퍼져나간 게 아니라 승객석 그리고 위쪽으로만 퍼져나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차체가 폭발을 못 견디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면, 금속이 막 찢어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대폭탄 같은 것들도 보면 이 파이프 같은 데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사방으로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방으로 퍼졌다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호텔 로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텔 로비에서 수십 분에서 몇 시간씩도 줄을 서요. 1시간씩 줄 서는 일이 예사입니다. 그 정도로 체크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쫙 서서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리가 깨지고 이 안쪽으로 폭약이 터져 들어갔다면,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정말로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이만하길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필이면 딱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이버트럭 바로 뒤에 누가 서 있죠? 동양인 여성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 폭발물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았습니다. 뭐 다치긴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 앞에 가방이 있잖아요. 이게 화재 전이고 이게 화재 이후인데, 화재 이후에도 여기 그대로 가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몸만 빠져나가고 가방을 그냥 여기 놔둔 거죠. 어쨌든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큰 폭발은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차량을 원격 분석한 결과 폭발이 있기 전까지 모든 분석 결과가 올라왔는데 정상적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고, 이전에 이 사용자가 지금 충전을 하고 여기로 이동한 과정을 모두 다 추적을 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자기한테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 사고 당시 자동차의 오류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폭탄 테러를 할 거면 그 중에 가장 부적합한 차가 사이버트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은 이게 폭발을 밖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가두기 때문에 폭탄 테러를 왜 사이버트럭으로 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뉴욕포스트 보도도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 테러 그리고 사이버트럭을 빌리는 데 사용된 앱이 동일한 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범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앱인가 보면 지금 트로라는 앱인데요. 이 트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SK도 투자한 회사죠. 이거는 P2P 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인 간에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고 싶어요 하면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차를 렌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차를 1대1로 이 개인이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앱을 사용한 건데 여러가지 특성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줄 수 있다는 특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직접 차 키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지 않고도 어디 주차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픽업해 가세요 하면서 그 차의 차 키를 원격에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트로를 이용해서 차를 빌릴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차를 빌린다면 일반적인 렌터카보다는 이런 P2P 트로 같은 걸 더 이용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트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동일범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니면 동일 조직의 소행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는 지금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쉽고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허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못지않게 또 하나의 렌터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트로를 쓰는 걸로 같은 테러범이다 라고 하면 저희도 쓰는데 저희도 이 트로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좀 잘못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트로를 통해서 내 차를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차 빌려줬더니 이렇게 폭발해서 사용해? 못 빌려주겠다. 못 빌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인터넷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초기에 사이버트럭 폭발이라고 하면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테슬라 큰일 났다, 테슬라 주가 폭락하겠구나 이런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사이버트럭이 지금 테러 이후에 굉장히 든든하게 차체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테슬라 광고네, 테슬라 광고가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트럭이 트럼프 호텔 보험사에 엄청난 돈을 절약하게 해줬다. 어떤 분은 엄청난 사람들까지 보호를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폭발할 때 만약에 옆으로 퍼져나갔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텐데 이걸 가뒀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어떤 분은 테러리스트가 실패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능이 낮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거는 테러로 인한 주가락은 아닙니다. 1월 1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1월 1일은 미국 주식시장이 쉬죠. 전날 기록을 봐야 될 텐데 12월 31일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도량을 1월 2일에 발표하는데 1월 2일에 발표하는 인도량이 전년보다 처음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를 하고 나면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선반영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걸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한 결과는 1월 2일에 처음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인도량도 1월 2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제일 중요할 텐데 괜찮을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은 올 상반기에 아시아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아마 거기 해당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라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정도일 텐데 중국 시장에 사이버 트럭을 팔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FSD도 올해 안에 아시아 지역에도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FSD 수준을 한국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되면, 그리고 또 모델 2에 해당되는 테슬라 로보택시, 이것도 올해 안에 어떻게든 공개한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조금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차체에 실려있던 폭발물로 인한 것이라는 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분명해졌고요. 이번 사건은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안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입증하는 그런 사례였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아주 이상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부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